저 거지 좀 봐. 냄새 진동하네. 썩 꺼져. 우리 마을에 거지는 필요 없어. 내가 바로 이 고을을 지켜내고 있는 암행어사이다. 하지만 그 거지 선비는 임금님이 직접 보낸 암행어사였습니다. 마패를 꺼내는 순간 마을이 발칵 뒤집혔죠. 거지를 내쫓았던 현감과 양반들은 이제 그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다락방 이야기 곧 시작합니다. 구독을 눌러주시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댓글 다시는 분 사랑할 거야. 조선 숙종 때 임금의 밀명을 받은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이름은 이한림 30살의 암행어사였습니다. 한림은 과거에 장원급제한 수재였고 임금의 신임이 두터운 인물이었죠. 한림 경상도 청송마을에 악덕 현감이 있다는 소문이 들린다. 가서 백성의 고통을 살피고 진실을 밝혀라. 임금의 명을 받은 한림은 화려한 관복을 벗고 남루한 거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얼굴에 숯을 문지르고 머리를 산발로 풀어 헤쳤습니다. 거울을 보니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구도 알아보지 못하겠군. 한림의 목표는 단 하나, 백성을 괴롭히는 악당을 응징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신분을 들키면 목숨이 위태로워집니다. 그래서 완벽하게 거지 행색을 꾸며야 했습니다. 사흘을 걸어 청송마을에 도착한 한림은 마을 입구에 섰습니다. 마을은 평화로워 보였지만 뭔가 이상한 분위기가 감돌았습니다. 사람들의 표정이 어둡고 무거웠거든요. 저기, 밥 한 끼만 얻어먹을 수 있을까요? 한림이 한 집 앞에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건 차가운 반응이었습니다. 썩 꺼져. 거지가 감히 양반집 문 앞에 서 있어? 대문이 쾅 닫혔습니다. 한림은 다음 집으로 갔습니다. 저, 하룻밤만 재워주시면. 아이고, 이 행색 좀 보게. 거지 냄새가 아주 진동하구먼. 빨리 안 꺼져? 또다시 쫓겨났습니다. 5집을 돌았지만 결과는 똑같았습니다. 한림은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이토록 메말랐다는 것은 분명 이 마을에 큰 문제가 있구나. 한림은 마을 우물가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마을의 진짜 모습을 볼 수 있을 테니까요. 우물가에는 여인들이 모여 빨래를 하고 있었습니다. 한림이 다가가자 여인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 거지 좀 봐. 어디서 온 거야? 냄새 나니까 저리 가. 물 더러워지겠어. 한림은 모르는 척하며 우물가 한쪽에 앉아 여인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제 박 현감 나리께서 또 세금을 올리신대. 또? 지난달에도 올렸잖아요. 그러게 말이야. 이러다 우리 다 굶어 죽겠어. 쉿! 조용히 해. 경감날이 앞잡이들이 들으면 큰일 나. 한림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역시 소문대로 악덕 현감이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인이 한림을 발견하고 소리쳤습니다. 야, 거지 양반. 남의 이야기 엿듣지 말고 썩 꺼져. 죄송합니다. 그냥 물 한 모금만. 물도 아까워. 빨리 가. 한림은 일어나 천천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귓속으로 들어온 정보는 충분했습니다. 한림이 마을 장터로 향하는 길에 소란이 들렸습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비명소리가 들렸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 세금을 낼 돈이 정말 없습니다. 한림이 사람들 틈 사이로 고개를 내밀어 보니 한 노인이 땅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그 앞에는 화려한 관복을 입은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박종수 현감이었습니다. 돈이 없다고? 그럼 내 집을 빼앗겠다. 현감나리, 그 집에는 제 늙은 아내와 어린 손주가 있습니다. 시끄러. 걔 아무도 없느냐? 포교들
저놈을 끌고 가라! 포교들이 노인을 무자비하게 끌고 갔습니다. 노인은 발버둥 쳤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한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당장이라도 뛰어들고 싶었지만 참아야 했습니다. 저자가 바로 박종수 현감이로구나. 소문보다 더 악독하군. 한림은 조용히 현감의 뒷모습을 지켜봤습니다. 해가 지고 마을에 어둠이 내렸습니다. 한림은 빈 헛간을 찾아 몸을 누였습니다. 배는 고팠지만 참을 수 있었습니다. 오히려 마음이 더 아팠습니다. 이 마을 백성들이 얼마나 고통받고 있을까? 그때 헛간 문이 조용히 열렸습니다. 한림은 깜짝 놀라 몸을 일으켰습니다. 문 앞에는 젊은 여인이 서 있었습니다. 손에는 주먹밥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이거 드세요. 여인은 김순덕이었습니다. 23세 가난한 처녀였습니다. 고맙습니다. 하지만 저는 괜찮습니다. 아니에요. 오늘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 드신 거 봤어요. 이거라도 드세요. 순덕은 주먹밥을 한림 앞에 놓고 돌아서려 했습니다. 한림이 급히 물었습니다. 아가씨, 왜 이런 친절을 베푸십니까? 저는 거지인데. 순덕은 잠시 멈춰 서더니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배고프면 힘들잖아요. 그게 무슨 죄인가요? 한림은 순덕의 따뜻한 마음에 감동받았습니다. 주먹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보리쌀로 만든 거친 밥이었지만 그 어떤 수라상보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 은혜 꼭 잊지 않겠습니다. 순덕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그러셨어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언젠가 복이 온다고요. 아버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순덕의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김진사라고 하셨어요. 원래는 양반이셨는데 억울한 일을 당하셨어요. 무슨 일입니까? 박형감이 아버지를 도둑으로 몰아 감옥에 가두셨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한림의 눈빛이 번뜩였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순덕은 망설이다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한림은 한마디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순덕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석 달 전 김진사는 현감의 비리를 목격했습니다. 현감이 세금을 빼돌려 사복을 채우는 장면이었습니다. 김진사는 양심상 그냥 넘어갈 수 없어서 다른 양반들에게 알렸습니다. 하지만 박현감은 오히려 김진사를 도둑으로 모함했습니다. 관아의 은자 100냥이 사라졌는데 김진사의 집에서 발견되었다는 거짓 증거를 만든 것입니다. 그날 밤 포교들이 우리 집에 들이닥쳤어요. 아버지는 억울하다고 소리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어요. 순덕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지금 아버지는 감옥에 갇혀 계세요. 병이 깊어지셔서 아마 오래 버티지 못하실 거예요. 한림은 주먹을 불끈 쥐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군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한림은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김진사를 구해내겠다고. 다음 날 새벽 한림은 마을을 돌아다니며 증거를 수집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지 행색이었기에 아무도 그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관아 뒷골목에서 한림은 포교들의 대화를 엿들었습니다. 어제 또 백성들한테 세금 걷었지? 현감 나리께서 기분 좋아하시더라. 그 돈으로 한양에 집 한 채 더 사신대. 쉿, 조용히 해. 누가 들으면 어쩌려고. 한림은 조용히 그 자리를 벗어나 현감의 집 주변을 정탐했습니다. 담장 너머로 현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만석, 이번 달에 땅 몇 뙑이 더 빼앗았나? 네, 현감나리. 5가구의 땅을 제 명의로 넘겼습니다. 좋아.
그 땅을 한양 양반들에게 비싸게 팔면 되겠군. 한림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박현감과 장만석이 결탁해서 백성들의 땅을 빼앗고 있었던 것입니다. 증거를 더 모아야겠군. 확실한 증거 없이는 저들을 처벌할 수 없다. 한림은 시장 근처로 이동했습니다. 그곳에서 장만석이 한 과부를 협박하는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이보시오, 김씨 과부. 빚을 갚지 못하면 당신 집을 넘기시오. 나리, 제발 한 달만 더 기다려주세요. 제가 이래서 꼭 갚겠습니다. 안 돼. 오늘 당장 갚지 못하면 집 문서를 내놓으시오. 과부는 땅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누구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한림이 앞으로 나섰습니다. 나리, 너무하시는 것 아닙니까? 장만석이 한림을 노려봤습니다. 뭐야, 이 거지 새끼가. 감히 양반에게 대들어? 장만석이 손을 들어 한림을 때리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림은 재빠르게 피했습니다. 때리시려거든 제대로 때리시지요. 장만석은 화가 머리끝까지 났습니다. 이놈을 당장 포교에게 넘겨라. 양반을 모욕한 죄로 곤장을 쳐라. 한림은 포교들에게 끌려갔습니다. 하지만 전혀 당황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관아 내부를 살펴볼 기회였으니까요. 관아에 도착하자 박현감이 한림을 내려다봤습니다. 감히 양반을 모욕했다고. 곤장 20대를 쳐라. 한림은 아무 말 없이 곤장을 맞았습니다. 등이 찢어지는 고통이었지만 이를 악물고 참았습니다. 이놈, 소리도 안 지르네. 정신이 나갔나? 박현감이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사람들은 곤장 몇 대만 맞아도 비명을 지르는데 이 거지는 조용했습니다. 뭔가 이상한데? 보통 거지가 아닌 것 같은데? 현감의 신복 나졸이 속삭였습니다. 하지만 현감은 코웃음 쳤습니다. 에이, 설마. 거지가 뭐 대단한 사람이겠어. 그냥 미친놈이겠지. 곤장이 끝나고 한림은 다시 마을로 쫓겨났습니다. 하지만 한림은 웃고 있었습니다. 관아 안에서 비리장부가 어디에 숨겨져 있는지 확인했으니까요. 이제 때가 무르익어가는구나. 그날 밤 한림은 곤장 맞은 등의 상처를 감싸며 빈 헛간에 누워 있었습니다. 고통스러웠지만 표정은 오히려 밝았습니다. 관아 서쪽 창고 안쪽. 거기에 비리장부가 숨겨져 있었어. 그때 헛간 문이 조심스럽게 열렸습니다. 순덕이었습니다. 손에는 약초와 천을 들고 있었습니다. 선비님, 곤장을 맞으셨다면서요? 순덕은 다급하게 다가와 한림의 상처를 살폈습니다.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괜찮긴요. 등이 이렇게 찢어졌는데요. 순덕은 약초를 빻아 상처에 발라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끔했지만 순덕의 따뜻한 손길이 고통을 잊게 해줬습니다. 왜 장만석 나리를 말렸어요? 거지분이 양반에게 대드는 건 위험한 일인데. 한림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그냥.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었습니다. 순덕은 한림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보통 거지와는 다른 맑고 깊은 눈빛이었습니다. 다음 날 새벽 한림은 몸을 일으켰습니다. 등은 아팠지만 움직일 수는 있었습니다. 오늘 밤 관아에 잠입해야겠어. 한림은 마을을 돌며 관아의 경비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포교들이 교대하는 시간, 순찰 경로, 약점까지 모두 머릿속에 그렸습니다. 그런데 장터에서 또다시 소란이 일어났습니다. 한 농부가 박현감 앞에 끌려와 있었습니다. 현감나리, 저는 정말 세금을 냈습니다. 거짓말. 장부에 내 이름이 없다. 하지만 제가 분명히 지난달에 시끄러. 세금을 안 낸 죄로 곤장 30대를 치고 집을 압류한다. 농부는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내와 아이들이 달려와 울부짖었습니다. 한림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박현감은 백성들이 낸 세금을 장부에서 지우고 다시 걷어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 악당, 반드시 응징하겠다. 한편 박현감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마을에 나타난 거지 선비가 신경 쓰였거든요. 날이 그냥 거지일 뿐입니다. 신봉 나졸이 말했지만 현감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뭔가 이상해. 곤장을 맞아도 비명 하나 안 지르고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 그럼 어찌하시겠습니까? 저놈을 감시해. 혹시 모르니까. 나졸들이 한림을 미행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한림은 이미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미행을 하는구나. 그럼 내가 일부러 미끼를 던져줘야겠군. 한림은 일부러 관아 반대편 숲속으로 향했습니다. 나졸들이 따라왔습니다. 저놈 어디로 가는 거야? 따라가 보자. 한림은 숲 깊숙이 들어가더니 갑자기 사라졌습니다. 나졸들이 당황했습니다. 어디 갔지? 바로 그때 나무 뒤에서 한림이 나타나 나졸들을 제압했습니다. 무술 솜씨가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나졸들은 땅바닥에 쓰러졌습니다. 한림은 그들을 묶어두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현감에게 전해라. 곧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나졸들은 겁에 질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한림은 그들을 풀어주고 사라졌습니다. 한편 박현감은 나졸들의 보고를 듣고 화를 냈습니다. 뭐? 거지 주제에 나졸들을 제압했다고. 죄송합니다, 나리. 그자의 무술 실력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박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설마 암행어사?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암행어사가 거지 행색을 하겠습니까? 아니야. 예전에 들은 적이 있어. 암행어사 중에는 거지나 장돌뱅이로 변장하는 자들도 있다고. 박현감은 급히 장만석을 불렀습니다. 장부자 비상사태요. 저 거지가 혹시 암행어사일지도 모르오. 장만석도 놀랐습니다. 그럼 어쩝니까? 우리 비리가 다 들통나는 것 아닙니까? 박현감과 장만석은 급히 대책을 세웠습니다. 일단 비리 장부를 없애야 해. 그리고 저 거지를 없애버려야 해. 하지만 암행어사라면 함부로 건드리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확실하지 않아. 일단 시험해보자. 박현감은 계략을 꾸몄습니다. 거지 선비가 도둑질을 했다는 거짓 소문을 퍼뜨리기로 한 것입니다. 다음 날 마을에 소문이 퍼졌습니다. 저 거지 선비가 김부자 집에서 은자를 훔쳤대. 정말? 겉보기엔 점잖아 보였는데. 역시 거지는 거지야. 믿으면 안 돼. 한림은 그 소문을 듣고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도둑이라고? 저들이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그날 저녁 포교들이 한림을 체포하러 왔습니다. 거기 거지. 도둑질한 죄로 잡아간다. 한림은 저항하지 않고 순순히 따라갔습니다. 오히려 이것이 관아 안으로 들어갈 좋은 기회였으니까요. 한림은 감옥에 갇혔습니다. 어두컴컴한 감옥 안에는 다른 죄수들도 있었습니다. 그중 한 명이 한림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새로 들어온 사람이요? 무슨 죄로 들어왔소? 도둑질을 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하지 않았습니다. 허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정말로 죄를 지은 사람은 거의 없소. 다들 억울하게 들어온 사람들이지. 한림은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감옥에는 10명 가까운 죄수가 있었습니다. 모두 초췌한 얼굴이었습니다. 혹시 김진사라는 분을 아십니까? 그러자 구석에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가? 날 찾소? 한림이 그쪽으로 다가갔습니다. 그곳에는 병든 노인이 누워 있었습니다. 김진사였습니다. 진사 어르신, 제가 순덕 아가씨에게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힘없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순덕이가 내 딸이 말했소? 네.
억울한 누명을 쓰셨다고 들었습니다. 김진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는 박현감의 비리를 보았소. 세금을 빼돌리고 백성들을 속이는 것을 보았소.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김진사는 숨을 가다듬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석 달 전 나는 우연히 관아 창고에서 박현감이 은자를 빼돌리는 장면을 목격했소. 장만석과 함께 세금으로 거둔 돈을 나눠 갖고 있었지. 그래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나는 다른 양반들에게 알렸소. 하지만 그날 밤 박현감이 내 집에 은자 100냥을 몰래 숨겨놓고 도둑으로 몰았소. 김진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는 억울하다고 외쳤지만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소. 증거가 내 집에서 나왔으니까. 한림은 김진사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진사 어르신, 제가 꼭 억울함을 풀어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누구시오? 왜 나를 도우려 하시오? 한림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냥 불의를 보고 참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날 밤 감옥은 조용했습니다. 한림은 감옥 창살을 살펴봤습니다. 오래된 창살은 녹슬어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빠져나갈 수 있겠군. 한림은 힘을 주어 창살 하나를 뽑아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게 조심스럽게. 선비님, 도망치시는 겁니까? 김진사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아닙니다. 증거를 찾으러 가는 겁니다. 한림은 감옥을 빠져나가 관아 서쪽 창고로 향했습니다. 포교들이 순찰을 돌았지만 한림은 그림자처럼 움직여 들키지 않았습니다. 창고 문을 조심스럽게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벽을 만졌습니다. 낮에 본 그 위치, 여기쯤이었는데 한림의 손이 벽 한쪽의 틈을 발견했습니다. 살짝 밀어내자 벽 뒤에 숨겨진 공간이 나타났습니다. 찾았다. 그곳에는 비리 장부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림은 장부를 펼쳐봤습니다. 달빛에 비춰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역시 세금을 이중으로 걷고 백성들의 땅을 빼앗은 기록이 모두 여기 있구나. 바로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졌습니다. 한림이 재빨리 몸을 숨겼습니다. 박현감과 장만석이 창고로 들어왔습니다. 이 장부를 당장 없애야 해. 혹시라도 들통나면 우리 목이 달아날 거야. 알겠습니다, 나리. 제가 불태우겠습니다. 한림은 순간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금 뛰쳐나가 둘을 제압하고 장부를 가져갈 것인가, 아니면 더 기다릴 것인가. 아니야. 아직은 때가 아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한림은 장부를 몰래 품속에 넣고 대신 빈 장부를 그 자리에 놓았습니다. 박현감과 장만석은 그것을 진짜 장부인 줄 알고 가져갔습니다. 후후, 이제 증거가 없으니 안심이야. 한림은 어둠 속에서 조용히 웃었습니다. 한림은 조용히 창고를 빠져나와 감옥으로 돌아갔습니다. 창살을 다시 끼워놓고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누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현감이 직접 감옥으로 왔습니다. 거지놈, 이제 내 목숨도 얼마 안 남았다. 내일 형장에서 곤장 100대를 맞고 유배를 갈 것이다. 한림은 고개를 들어 박현감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현감 나리, 한 가지 여쭙겠습니다. 나리께서는 지금까지 백성들에게 무슨 짓을 하셨습니까? 뭐? 이놈이 감히 세금을 이중으로 걷고 땅을 빼앗고 억울한 사람을 감옥에 가두셨죠. 박현감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네. 내가 어떻게 그걸. 한림은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눈빛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거지가 아니었습니다. 암행어사의 위험이 느껴졌습니다. 곧 알게 되실 겁니다. 누가 진짜 죄인인지. 박현감은 섬뜩함을 느꼈습니다. 저놈을 당장 더 깊은 감옥에 가둬라. 그날 밤 한림은 더 깊은 감옥으로 옮겨졌습니다. 완전히 어둡고 습한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림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내일이면 모든 것이 끝난다. 한편 박현감은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저 거지놈. 뭔가 심상치 않아. 눈빛이 예사롭지 않았어. 장만석이 옆에서 말했습니다. 나리, 너무 걱정 마십시오. 비리 장부도 불태웠고 증인들도 모두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래도 찝찝해. 내일 형 집행이 끝나면 저놈을 멀리 유배 보내야겠어. 바로 그때 관아 밖에서 말발굽 소리가 들렸습니다. 여러 명의 기마병이 몰려오는 소리였습니다. 누구냐? 포교가 외쳤습니다. 한성부에서 왔다. 문을 열어라. 박현감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한성부? 왜 갑자기? 문이 열리고 한성부 관리들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한 사내가 서 있었습니다. 한성부 관리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암행어사 이한림 나으리의 수행원들이다. 나으리께서 이곳에 계신다고 들었다. 박현감은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암행어사? 그렇다. 당장 나으리를 모셔와라. 포교들이 급히 감옥으로 달려갔습니다. 잠시 후 한림이 감옥에서 나왔습니다. 남루한 거지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눈빛은 달랐습니다. 수행원 중 한 명이 깨끗한 관복을 내밀었습니다. 나으리, 이것으로 갈아입으십시오. 한림은 거지 옷을 벗고 화려한 암행어사 관복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허리춤에서 마패를 꺼냈습니다. 이한림, 암행어사로서 이곳에 왔노라. 마패가 달빛에 반짝였습니다. 박현감과 장만석 그리고 모든 포교들이 땅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어사 나으리. 박현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박종수 현감, 이제 내 죄를 낱낱이 밝히겠다. 다음 날 아침 마을 사람들이 모두 관아마당으로 모였습니다. 암행어사가 출도한다는 소문이 퍼졌기 때문입니다. 순덕도 군중 속에 섞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저거지 선비님이 암행어사라고. 관아 마당 한가운데 박현감과 장만석이 포승줄에 묶여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한림이 높은 단 위에 올라 마을 사람들을 내려다봤습니다. 백성 여러분, 나는 임금의 명을 받아 이곳에 온 암행어사 이한림이요. 사람들이 웅성거렸습니다. 저분이 어사님이셨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며칠 전에 쫓아냈던 거지가. 한림이 계속 말했습니다. 나는 며칠간 이곳에서 거지로 지내며 박현감과 장만석의 악행을 모두 지켜봤소. 이제 그 죄를 밝히겠소. 한림은 품속에서 비리 장부를 꺼냈습니다. 박현감의 얼굴이 새하얘졌습니다. 저건 불태웠는데. 한림이 장부를 펼쳐들었습니다. 이 장부에는 박현감이 백성들에게 이중으로 세금을 거둔 기록이 있어. 지난 2년간 총 은자 5,000냥을 빼돌렸어. 사람들이 경악했습니다. 5,000냥이나. 우리가 낸 세금을 저자가 다 훔쳐갔구나. 한림이 계속했습니다. 또한 장만석과 결탁하여 백성들의 땅을 불법으로 빼앗았소. 총 30가구의 땅을 빼앗았소. 장만석이 고개를 들어 외쳤습니다. 거짓말입니다.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한림은 차갑게 웃으며 또 다른 문서를 꺼냈습니다. 이것이 내가 직접 작성한 땅 문서 사본이다. 내 도장이 찍혀 있지 않느냐? 장만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람들이 분노했습니다. 저 도둑놈들. 우리 땅을 돌려내. 한림이 손을 들어 사람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가장 악질적인 죄가 하나 더 있어. 한림은 감옥 쪽을 바라봤습니다. 포교들이 김진사를 부축해서 데려왔습니다. 저기 계신 김진사 어르신을 보시오. 박현감은 자신의 비리를 목격한 김진사를 도둑으로 모함했어. 사람들이 놀라며 웅성거렸습니다. 김진사님이 억울하게 갇혀 계셨구나.
한림이 계속했습니다. 박현감은 김진사 댁에 은자를 몰래 숨겨놓고 도둑으로 만들었소. 이는 무고죄에 해당하는 중죄요. 박현감이 땅바닥에 머리를 찌우며 빌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 와서 용서를 빈다고 그동안 억울하게 고통받은 백성들에게는 용서를 구했느냐? 박현감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한림이 마패를 높이 들어올렸습니다. 박종수, 장만석, 너희는 탐관오리로서 백성을 수탈한 죄로 파직하고 재산을 몰수한다. 그리고 곤장 100대를 치고 한양으로 압송하여 형조에서 재판받을 것이다. 포교들이 박현감과 장만석을 끌고 갔습니다. 곤장 소리가 마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백성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잘했다. 저런 놈들은 벌을 받아야지. 한림은 김진사에게 다가갔습니다. 진사 어르신, 억울함이 풀리셨습니다. 이제 자유의 몸이십니다. 김진사는 눈물을 흘리며 한림에게 절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아닙니다. 제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그때 순덕이 군중 사이를 헤치고 앞으로 나왔습니다. 한림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선비님, 아니, 어사 나으리. 순덕은 무엇을 말해야 할지 몰라 망설였습니다. 한림이 부드럽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덕 아가씨, 주먹밥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한림은 백성들 앞에서 다시 말했습니다. 박현감이 빼앗은 땅은 모두 원래 주인에게 돌려드릴 것이요. 그리고 부당하게 거둔 세금도 돌려드리겠소. 사람들이 환호했습니다. 만세. 어사 나으리 만세. 한림은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김진사 어르신께는 부당하게 투옥된 것에 대한 보상으로 곡식 100석과 은자 100냥을 드리겠소. 김진사는 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순덕도 아버지를 부축하며 울었습니다. 한림이 순덕에게 다가왔습니다. 순덕 아가씨, 제가 거지였을 때 아가씨만이 저를 사람으로 대해주셨습니다. 그 마음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순덕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습니다. 저는 당연한 일을 했을 뿐입니다. 아닙니다. 세상에 당연한 선행은 없습니다. 아가씨의 따뜻한 마음 덕분에 제가 힘을 얻었습니다. 한림은 품속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내 순덕에게 건넸습니다. 이것은 작은 선물입니다. 받아주십시오. 주머니 안에는 아름다운 비녀가 들어 있었습니다. 순덕은 놀라서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귀한 것을 저는 받을 수 없습니다. 받아주십시오. 아가씨의 선행에 대한 감사의 표시입니다. 순덕은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비녀를 받았습니다. 한림은 마을을 떠나기 전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당부했습니다. 백성 여러분, 앞으로 이런 일이 다시는 없도록 서로 돕고 살아가십시오. 그리고 불의를 보거든 참지 마십시오. 사람들이 한림에게 절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고맙습니다. 한림은 말에 올라탔습니다. 떠나려는 순간 순덕이 작게 외쳤습니다. 나으리, 다시 뵐 수 있을까요? 한림은 돌아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언젠가 다시 만날 날이 있을 것입니다. 말발굽 소리와 함께 한림은 마을을 떠났습니다. 순덕은 그 뒷모습을 오래도록 바라봤습니다. 며칠 후 한양에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박현감과 장만석은 형조 재판에서 유배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재산은 모두 몰수되어 백성들에게 돌아갔습니다. 청송마을은 평화를 되찾았습니다. 김진사는 건강을 회복했고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사람들도 모두 돌려받았습니다. 순덕은 매일 한림이 준 비녀를 보며 그를 떠올렸습니다. 거지 행색으로 오셨지만 가장 고귀한 분이셨어. 그날 이후 마을 사람들은 거지를 함부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든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배웠으니까요. 한편 한양으로 돌아간 한림은 임금께 보고했습니다.
전하, 청송마을의 탐관 오리를 응징했습니다. 수고했다 한림. 그대의 충성심에 감복했노라. 전하, 백성들의 고통을 직접 보았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일이 없도록 감찰을 강화해야 합니다. 임금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한림은 다시 청송마을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거지 행색이 아니라 당당한 관복 차림이었습니다. 마을은 더욱 번창해 있었습니다. 새로 부임한 현감은 청렴했고 백성들은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한림은 김진사 댁을 방문했습니다. 순덕이 대문을 열고 한림을 보자 깜짝 놀랐습니다. 나으리, 순덕 아가씨 오랜만입니다. 김진사도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사 나으리, 어서 오십시오. 한림은 자리에 앉아 말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건강이 많이 좋아지신 것 같습니다. 다 나으리 덕분입니다. 한림은 순덕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진사 어르신, 사실 제가 오늘 온 이유가 있습니다. 순덕 아가씨께 청혼을 드리고자 왔습니다. 순덕의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김진사는 기뻐하며 말했습니다.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첫째, 진정한 가치는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에 있습니다. 둘째, 작은 선행도 반드시 보답받습니다. 셋째, 불의를 보면 침묵하지 말고 용기를 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려운 사람을 보았을 때 어떻게 하시나요? 순덕처럼 따뜻한 마음으로 도울 수 있으시겠습니까? 진실은 반드시 밝혀지고 악은 반드시 응징받습니다.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